한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가운데 온열 질환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정부 지침이 있지만 권고일 뿐이라 불볕더위를 피할 수 없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여름 휴가철인데 방역 지침이 거의 사라지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독감 유행까지 겹치면서 병원마다 호흡기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운영업체와 대구시가 맺은 업무 협약이 업체에 매우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협약을 어겼는데도 대구시가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주시 통합신청사 이전에 반대해온 단체가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폭염 경보에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만 폭염과 열대야를 식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더위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 뜨겁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일주일 넘게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21도에서 27도 분포로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기준을 넘어선 곳도 많습니다. 낮에는 오늘도 35도에서 36도까지 치솟으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종일 매우 높음 예상돼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높아지는 기온에 대기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소나기에 대비해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며 습도도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각별히 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기 불안정의 소식으로 계속해서 소나기가 잦겠고요. 또 다음 주에도 폭염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 대구와 경북 지역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랐는데요.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스팔트 위에서 또 맨홀 속에서 그저 버티며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가 일렁입니다. 떼약볕을 그대로 받으며 도로를 파내고 하수도관을 연결합니다. 오전 9시 반, 현장 온도는 36도를 넘어섰습니다. 작업복 사이로 드러난 살갗이 벌겋게 익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일주일 내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일했습니다. 비 오는 날 놀고 더운 날 놀고 추운 날 놀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일밖에 일을 못해요. 그럼 10일 해갖고는 생활이 안 되잖아. 더 뜨거워진 오후 1시 맨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마솥 같은 땅 속에서 통신 케이블을 당기고 밀어넣고 끝없이 반복합니다.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 바닥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 이런 환경 정말 무섭고 위험한 것도 알지만 일을 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날짜가 있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날 해야지만이 이 사람들도 일정 맞춰가는 기고 아파트 같은 데는 입주 기간. 푹푹 찌는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쿠팡 노동자들은 어제 하루 파업을 벌였습니다. 작업장에 냉방기를 설치하고 정부가 정한 휴식 시간을 제발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그런 배려는 좀 받고 싶다는 거죠. 1시간 만에 옷이 위아래가 다 젖어버리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우나에 들어간다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는 폭염주의보 땐 1시간에 10분씩, 폭염경보 때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일터 폭염을 피할 수 없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젯밤 경북 성주에서는 밭일을 나갔던 90대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주위에 목이 아프거나 열이 나는 증상 보이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여름 휴가철인데 방역 지침이 거의 사라지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병원마다 호흡기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동네 병원 문을 열자마자 환자들로 가득 찹니다. 대부분 목이 아프거나 발열, 근육통 같은 코로나19나 독감 증상을 보입니다. 열이 심하게 있고 그다음에 몸살기, 온몸이 좀 아픈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한 45분 정도 기다렸는데 실제로 진료는 한 2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째 하루 5만 명 안팎으로 지난 겨울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5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지난주 누적 확진자는 대구 16,300여 명, 경북 16,6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각각 28.2%, 16.1% 증가했습니다. 여름철이면 사라지던 독감도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승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여름철 밀폐 공간에서 접촉이 늘면서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 독감 바이러스와 먼지가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이런 바람을 타고서 우리 호흡기에 전달되고 이가 발열, 인후통, 기침 증상을 유발하는 감염으로 지속되는 게 지금 많이 좀 주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가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만큼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예 휴가지 등에서는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고 기침 예절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개인 위생 수칙의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방역 조치인 감염 취약 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마저 폐지됩니다. 여름철 이례적인 독감 유행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호흡기 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대구시가 운영업체와 맺은 업무 협약을 들여다보니 다른 자치단체들과는 달리 민간업체에 매우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운영업체가 협약을 어기고 신설법인의 사업권을 넘기는데도 대구시가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로 운영업체가 2021년 3월 대구시와 맺은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 운영 업무 협약서입니다. 운영업체가 본사를 대구 이외 지역으로 옮기거나 협약과 관련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만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경기도 등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운영업체의 활동이 협약 내용과 맞지 않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했지만 대구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해지에 관한 조항이 거의 없거든요. 한 1억, 2억짜리 땅 살 때도 그거보다 더 많은 해지 사유를 놔두는데 거의 뭐 천재지변과 같은 이상이 아니면은 해지가 안 되도록. 이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다른 자치단체들과 다르게 대구로 운영회사의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운영업체가 최대 주주가 되어 법인을 신설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설법인의 사업권을 넘겨주는 조항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없으면 애초에 만들지 않는 조항이죠. 그런데 그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물적이나 인적 분할을 염두에 두고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터는 서비스 개시 1년 뒤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분할로 생긴 같은 이름의 신설법인인 인성데이터에게 대구로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기존 인성데이터는 자회사인 바이크뱅크에 흡수 합병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기존 인성데이터가 협약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협약서에는 서비스 사업자인 기존 인성데이터가 신설법인의 대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인성데이터의 대주주인 황 모 씨가 신설법인의 대주주입니다. 인성데이터 측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업 자체를 그대로 인상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배달 대행하고 바이크 렌트 쪽은 이제 법인 분리해서 그쪽에서 사고하는 걸 그렇게 분할을 한 거고요.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신설법인이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승계한다고 하지만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신설된 인성 데이터는 모든 권리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바이크뱅크가 모든 의무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크뱅크가 뭐 없어진다거나 책임이 없어지는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책임 소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기존 인성 데이터는 대구로 운영사가 되기 1년 전인 2020년 네이버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독립된 회사들로 나누는 인적 분할로 지분을 매각하기가 더욱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구시가 기존 인성 데이터에게 협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면 인적 분할은 불가능했습니다. 대구시의 특혜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만 대구시는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대변인 씨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시 아직 시제 관련해서는 좀 기조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건 뭐 취재도 아니고 우리가 발언권 드리려고 우리가 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는 대구로 운영 업무 협약 위반 행위까지 눈감아주면서 왜 운영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지 그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상주시 통합신청사 이전에 반대해온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이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건데 소환 절차 시작까지 남은 약 보름 동안 시의회 중재와 양측 간의 물밑 대화로 사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릴레이 1인 시위를 2달간 이어가며 통합신청사 이전에 반대해온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이 삭발식을 갖고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선언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를 불과 2시간 만에 끝내며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도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강 시장의 시민 무시 행정과 독선적인 직권 남용 형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폐단을 사전에 없애고 시민 불복종과 주권 회복을 위해 주민 소환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인 12,546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목표는 한 3만 명 정도.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가 실시되더라도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개표가 되지 않습니다. 범시민연합은 오는 15일 직후 선관위에 정식 청구 절차를 내겠다며 이 기간 동안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상주시의회도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추진은 이번이 3번째. 2016년 이정백 시장에 대한 건은 서명 인원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고 2011년 성배경 시장에 대한 건은 시민단체가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받아들여 철회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연쇄 성범죄자가 최근 거주지를 순천으로 결정하면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이주에 따른 인근 주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수 MBC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15년형을 마치고 최근 출소한 이 남성이 순천으로 거주지를 결정하면서 최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기야 법무부가 이 남성의 범죄 수법을 감안한 맞춤형 준수사항 등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가정이 있는 자식들이 있는 특히 여자애들은 위험하죠. 조두순 등 출소한 흉악 성범죄자가 이주하는 지역마다 시민들의 불안과 반대가 증폭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법안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갖은 논란을 겪으며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시설이 밀집한 서울 수도권의 경우 성범죄자 대부분이 교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성범죄자를 지방 소도시나 낙후 지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기 지역 주민들이 다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계속 폭탄 돌리기 비슷한 것이지 성범죄자가 출소를 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이겠죠. 이번에 논란이 된 성범죄자를 포함해 순천 15명, 여수 14명 등 전남 동부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모두 44명.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에서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해조류 산업화를 위해서 협업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해조류 탐구와 실증 연구를 통해서 해양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목포 MBC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전복의 70%, 해조류의 50%를 생산하는 완도군. 단순 양식에서 벗어나 해양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치유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테라피 등 건강관리에 사용할 제품들도 모두 해조류를 원료로 한 제품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는 9월 치유센터가 개관하면 다양한 해양 바이오 제품들이 개발돼 산업화할 전망입니다. 해조류를 이용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해양 치유를 해양 바이오 산업으로 끌어올릴 실증센터가 완도 신지 명사심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대가 운영하는 해양 실증센터는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해조류를 특화한 바이오 기업의 연구 성과를 검증하고 첨단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개관한 협력연구소에 완도군이 유치할 기업 부설 연구소 10곳과 해양 바이오 신규업체 30곳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해조류 또 해양 산업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더 많은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증센터 개관으로 해양 바이오 기업의 필수 연구 기반이 갖춰지면서 해조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학관 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달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20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3%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당시 2살 아이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2000년 이후 모두 7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학군단에 지원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112개 대학의 육군 학군단 생도 중도 포기자는 2018년 186명, 2020년 253명, 2022년에 478명 등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임 의원은 지난 2월 육군 사관학교의 자퇴율이 늘고 있는 점도 지적했는데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급 장교의 중도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축구 꿈나무들이 펼치는 2023년 경산시 국제 유소년 축구 프렌들리 매치가 오늘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경일대학교 운동장과 경산시 하양 강변 축구장에서 열립니다.
더위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 뜨겁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일주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폭염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21도에서 27도 분포로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기준을 넘어서며 후텁지근하게 출발하는 곳 많습니다. 낮에는 오늘도 35도에서 36도까지 치솟으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종일 매우 높음 예상돼 오늘도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높아지는 기온에 대기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소나기에 대비해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까지 소나기 소식이 이어지며 습도도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6호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구역의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맞다가 오후부터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남부의 기온 21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35도, 경산은 36도 예상됩니다. 오늘 경북 북부의 기온 보시면 안동과 상주 2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35도, 상주도 35도 보이며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33도 전망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모레까지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당분간 우리 지역은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